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우리 김프로님의 이거 시간. 너무 영혼 없다.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다 기다리셨죠? 거봐. 예, 기다린 분들 소리 질러. 네. 자,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80년대 전 오락실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채권 시장 또 다른 대형 악재오나 퇴직연금 머니무브 파장 우려. 그러니까 이제 요즘 3%가 이렇게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그냥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거예요. 짚어보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헤드라인은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이제 신문사들이라든지 다른 매체들에서 이제 기사를 올린 거를 그 중에 이제 픽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건 한국은행에서 쓴 기사인데 저희 무슨 얘기냐? 자꾸 뭐 저 채권 시장에 뭐 레고랜드도 있었고 뭐 한국생명도 있었고 뭐 자꾸 그러는데 퇴직연금 저게 왜 머니무브가 되고 저게 왜 또 자금 시장 또 채권 시장에 이렇게 악재가 되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회사도 이제 퇴직연금을 들고 있어요. 뭐 잘 모르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퇴직연금이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큰 자금 운용처로 등장을 해 있거든요.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그 적립금, 그러니까 퇴직금을 관리를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식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 매년 15%씩 저게 증가가 돼서 저게 조단위거든요.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거의 300조예요. 이미 300조 넘었겠네요. 넘었죠. 당연히 넘었는데 저걸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 하면은 대부분 저게 확정금리부 상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DB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 같으면 DC형도 많이 있고 그래도 뭐 주식으로는 거의 안 가고 저 뭐 지난번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저 중에서 뭐 주식으로 가는 그 퇴직연금에서 가는 게 뭐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채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기업의 이 적립금을 이 퇴직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그게 뭐 은행도 될 수 있고 보험회사도 될 수 있고 증권사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상품, 예를 들면 은행이다 그러면 자기의 예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맥시멈 30%까지 원금 보장 상품에다 투자를 하게끔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국채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게 돼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걸 이제 유치를 해오면은 굉장한 이 어떤 금융회사로서도 안정감도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저게 1년 단위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야 이거 수익률 좀 안 좋은데 그러고 하고 있는데 A 은행에 이제 주고 있는데 B 은행에서 오는 거죠. 자금 부장님, 저희가요 이번에 확실히 금리도 올랐지 않습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영업을 엄청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종업원들 또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데요. 뭐 이러니까 그걸 바꾼다 이거예요. 사업자를.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그 적립금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현금화해서 자 죄송한데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저 B은행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실물로 넘겨줄 수가 없고 돈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채권 다 팔고. 채권을 팔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물이냐? 이게 우리 저 주식시장에도 보면 뭐 저 대주주 과세 뭐 관련해 가지고 10억이냐 3억이냐 그래서 맨 코스닥 뭐 예를 들면 그 뭐 11월에 팔고 뭐 그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딱 팔아가지고 넘기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큰 튼실한 은행이라든지 큰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차피 자금 사정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알았어 이쪽에 넘겨줄게요. 자기 예적금이나 이런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넘겨주는데 조그만 중소형 금융기관이라 이런 데는 진짜 이걸 안 팔면은 유동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팔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집중돼 있냐? 대부분 12월 말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오케이 올해는 여기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1월부터는 새로운 그 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통상 1년 단위인 기업과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게 운영 기간이에요. 계약이 80% 안팎이 12월 만료라는 겁니다. 네. 그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년 같으면은 채권 시장은 뭐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네. 오케이 파세요. 그러면 줍줍하면 되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채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수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 예년처럼 그 물량이 몇십 조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그걸 누가 받아낼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럼 그게 제대로 안 팔리면 저 이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12월에 적립금의 30% 정도가 운용 기간을 교체하는 이른바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머니 무브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확정 급여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확정해서 이제 운용하는 주로 이제 채권에 운용하는 거죠. 네. 예금이나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171조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에서 그럼 30% 정도가 머니 무브가 된다라고 하면 올해 말에 이상. 50조 정도의 채권이 시장에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도 그 금융회사 이런 데들 야 채권 좀 팔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상부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계속 이러면은 금융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게 겹치면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적어도 올해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운용기간 안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채권 가격이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될 때는 그거를 물량을 내도 그 가격의 변동성에 별로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내 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걸 팔면서 채권 매각손이 날 수가 있거든. 그냥 던져야 되니까. 던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적립금을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채권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측과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현금화해서 적립금을 옮기는 측면에서 오히려 퇴직연금 그 운용상에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 예. 예, 물론 이제 장 상황이 어떻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채권 시장의 수급 구조가 올해 특기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히 그 연금사 근데 이게 확정급여이기 때문에요. 사실 퍼포먼스 차이 차이가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퍼포먼스 차이에 의해서 옮긴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관계, 예. 거래 관계 이번에 이렇게 한 쿠션 했으니까 우리 주소 이런 거, 영업 실적. 영업 실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이나 임원 혹은 CEO들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바꾼다라는 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운용자를 한다는 그건 평상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올해 말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도 너무 이런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유리한 게 어디냐면 대형이 유리해져요. 맞아요. 거기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소형 손보사들이에요. 손보사는 왜 그러냐면 이걸 퇴직연금을 특별 계정으로 별도 관리를 해야 돼요. 예. 룰상. 그러면 손보사는 자기 있는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럴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지불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소형 손보사들이라는 게 재무적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데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실제 9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계정을 가진 한 손보사는 이게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매달 만기 6조 원 가운데 2조에서 3조 원 정도가 빠져나갈 경우에 이거 감당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한다는 걸 물론 아는 소리 좀 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차입을 해서 주면 되지 않냐. 지금 차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차입 안 되죠. 요즘. 안 된다. 그런데 차입이 지금 안 되는 환경도 있지만 구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험업법 시행령에 퇴직연금 같은 특별 계정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1개월 이내 단기자금 계정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하라. 아까 움직이는 돈은 30%인데 네. 차입할 수 있는 돈은 10%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채권을 매각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의 교란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운영상의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이 매우 좀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좀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이제 감지가 되고 또 소형이든 대형이든 중형이든 간에 금융회사의 리퀴디티 문제,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자꾸 이제 회자된다는 거는 매우 좋지 않아요. 근데 어제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흥국생명이 이제 그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이제 결국 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 그 외화 표시로 돼 있는 후순위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009년 1월에도 우리은행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제가 당국이나 이런 데 다른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자금 사정이 괜찮고 그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시면 미리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미리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화생명이 이번에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네, 내년 4월에 1조가 돌아와요. 이게 10억 달러가 10억 달러가 돌아오니까 업계에서 한화생명 굉장히 크고 좋은 회사이긴 한데 규모가 큰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거 외화자산으로 다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상환하는데 문제 없어요. 상환합니다.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자, 4월에 하는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6개월 가까이 미리 얘기를 하니까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금융시장에 참여자들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고 한다는데 뭐. 예. 근데 큰 금융회사가 예를 들면 4월 돼서 그때는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이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다른 데들도 다 준비를 그렇게 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외화 자금 특별히 금융회사 특별히 보험회사의 달러 표시 후순위채의 그 소동 흥국생명으로 인한 소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좀 돼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좋은 소식도 어제 있었습니다. 저 김프로님 말씀 듣고서 갑자기 그때 같이 들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채권 이렇게 시장이 되게 얇아요. 네. 매수 매도가 없어 유동성이 약한 상황을 저런 식으로 비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스가 쫙 퍼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불씨를 탁 튀기면 거기서 불이 확 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는 거는 가스를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스를 막는 일은 조금 뒤로 미뤄져 있고 불똥이 튀면 거기 막고 저기 불똥 튀면 저거 끄고 여기 불똥 튀면 이거 끄고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건 못 하고. 예.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활이 또 있는 거 있죠. 아니에요. 동화 약품 가스활 125년 전통입니다. 독립군 작은 데도. 그 전에 그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한화가 거기서 콜옵션을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저쪽에서 불똥이 튈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씨는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불똥 튀는 문제를 불 끄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전에 좀 가스 막는 일 쪽을 좀 정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도 눈치 챙기시고요. 지금 유영아 과장님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엄청 지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프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냉정해. 네. 저는 무조건 건프로 심할 수 쓰면 되잖아요. 잘 생각해. 저 내일부터 줄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